안녕하세요. 전력전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승원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이제 근무하는 회사에 고객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주제로 짧은 영상 남겨봅니다. 우선 요 영상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건데,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플라이백 토폴로지를 사용한 보조 전원 장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거니와 많이 알려진 회로이죠. 근데 이제 제가 고객들을 접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여튼간에 고객 응대를 하다 보니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대부분 전자 회로도 예를 들어 OPMP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뭐 OPMP의 뭐 반전 회로다, 비반전 회로다, 차동 회로다, 마치 이제 거의 공식화된 회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회로들을 쓰려면 이거 OPMP 회로를 분석해서 이게 수식들을 유도하고, 그 수식 유도한 결과를 이해하고 쓰는 게 보통인데, 이런 게 너무 일반적이 되다 보니까 플라이백 회로 같은 경우도, 뭐 플라이백 아닌 다른 토폴로지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고객들한테 좀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회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어떤 회로를 하나 개발하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SMPS, 그러니까 플라이백 토폴로지를 전원용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있던 거를 갖다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대부분 문제가 생겨요. 고객들께서 오해하시는 가장 큰 것 중에 그 포인트 몇 개만 찝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플라이백 디자인과 관련된 자료들은 뭐 그냥 넘쳐납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요점만 간단하게. 우선은 플라이백 전원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 뭐 자료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플라이백은 이제 크게 CCM 모드, DCM 모드, 뭐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고 이제 요새는 코지 레조넌트 플라이백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PFM, 그러니까 컨스탄트 온타임 플라이백, 뭐 되게 신기한 플라이백도 많은데, 뭐가 됐든 간에 기본 구조는 CCM 아니면 DCM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제 DCM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CCM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플라이백 자료를 보시면 이제 눈치를 딱 채셔야 되는데, 플라이백은 대체적으로 항상 전류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전류, 세컨더리 전류. 왜 그러냐면은 플라이백은 태생이 부스트 혹은 벅부스트에서 파생된 토폴로지거든요. 그래서 인덕터에 저장된, 그러니까 부스팅 동작으로 저장된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트랜스로 턴비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인덕터에 저장된 전류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설명이 이렇게 전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플라이백은 원래 전압 조절 타입 토폴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 전압, 어떤 직류 전압 원하는 거를 포터커플러라든가 이런 피드백 회로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이 토폴로지 자체는 전류 부스팅 회로예요. 전압은 결과로 얻어진 거고,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오해하시는데, 이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당연히 클램프가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의, 여기서는 자와 인덕터겠죠. 자와 인덕턴스가 이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와 인덕턴스를 함부로 조정하면 안 돼요. 왜? 걔네 값이 이 기울기를 조절하면 이 시간 자체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객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설계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래 이 토폴로지의 사용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습적으로 마치 OPM프의 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의 개념으로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설계 검토를 하지 않고 변경해서 쓰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세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백 트랜스포머의 인덕턴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플라이백 트랜스포머의 인덕턴스는 동일한 아웃풋을 위해서 작은 값을 고를 수도 있고요, 큰 값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설계 포인트를 어디다 잡느냐의 문제이고, 모든 게 다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정답이 그러니까는 구현 가능한 선택지가 거의 무한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선택지가 많은 회로인데 막 인덕턴스를 마음대로 바꾸시거나 턴을 임의로 막 바꾸셔가지고 안 되는 케이스가 거의 한 90%쯤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 플라이백 트랜스포머는 분명히 설계를 해서 그 설계 조건에, 그러니까 사용자 전기 설계 사양에 맞는 두티비, 변압기 턴비, 변압기 자와 인덕턴스,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 출력 전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 하나에 변수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간과하고 그냥 무작정 한 가지 요소를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이거를 설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혼자서 설계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용인전자 같은 회사에 와서 사용하시는 전기 설계 사양서를 한번 같이 논의하시면 최대한 바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 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게 첫 번째고요. 하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플라이백 컨트롤하는 우리 아날로그 IC, 이거를 간과하십니다. 플라이백용 컨트롤러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트랜스포머 설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자성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랑 설계하는 회사한테 어떤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소자, 플라이백 전원으로 사용하는 소자가 두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절하는지, 그 두티 범위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주파수, 이제 IC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특정 고정 주파수인 경우도 있고, 요새는 그 와이드 로드 조건 때문에 가비언 주파수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PFM 모드가 포함돼서 주파수를 막 흔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튼간에 사용하는 그 주파수 레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여튼간에 이제 저희는 고객한테 가장 디폴트 옵션으로 통상적으로 쓸 법한 조건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랑 얘기를 해주셔야지 설계 검토가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플라이백의 인덕턴스, 자와 인덕턴스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변동해서 연관돼서 턴수라든가 뭐 출력 부하라든가 이런 거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출력 부하가 바뀌면 이 변압기 설계 파라미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압이 바뀐다든가 전류가 바뀌다든가 아웃풋 파워가 바뀌면 무조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전압이 낮아지거나 뭔가 얘가 픽업, 그러니까 이게 깨꼬닥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막 이상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런 게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얘가 막 트랜스포머가 달궈져 가지고 갑자기 훅 꺼진다든가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 플라이백이 함수 하나에 여러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토폴로지라는 것을 간과하고 사용하시다가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플라이백 많이 오해하시는 플라이백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1차 측에서 전류가 흐르면 여튼간에 2차 측으로 전류가 넘어가잖아요. 정말 이거 많이 오해하시는데 플라이백은 2차 측의 전압을 결정하는 토폴로지가 아니에요. 2차 측으로 넘어가는 전류는 2차 측의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 저항 때문에 전압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라이백은 다채널 전원 장치를 만들더라도 정말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각각의 채널의 전압이 일정할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데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변환되는 플라이백의 동작은 전류만 넘어가고요. 어떤 전압이 생길지는 거기에 있는 부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지만 사고가 안 납니다. 내 거는 괜찮던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플라이백 트랜스포머 다채널은 안에서 강력한 자기결합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이 많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 진짜 전압 제어형 토폴로지 뭐 풀브릿지나 하프브릿지나 포워드나 푸시풀이랑 다르게 전압이 부하에 따라 굉장한 변동 폭을 나타내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변압기 조건을 바꾸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IC 동작 조건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플라이백을 설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